2021년 5월 30일 마지막 근무를 위해 출근 준비를 합니다. 집 문을 열고 확 트인 세상으로 나가 몇 발자국 걷다 보면 어느덧 길을 건너 숨막히는 곳에 문을 열고 전쟁터와도 같은 사회로 들어섭니다. 생각해보면 짧았던 4년 4개월간의 병원 생활을 퇴사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간호사가 되려고 한 이유,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 어떤 삶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간호사가 되려고 한 계기는 수험생 시절 호황이었던 조선업을 하고 싶었지만 취업난 속에 어머니의 추천으로 높은 취업률이 보장되는 간호학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일을 평생 하신 어머니의 조언대로 나름 이러저러 고등학생의 시각으로 알아보며 최종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죠. 대학 면접이나 병원 면접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취업이다 라고 말할 수 없기에 허례허식으로 포장하며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상당한 고민도 했습니다. 면접관들이 들으면 좋아할 만한 달콤한 이야기들을 말이죠. 취업을 원한다는 솔직하지만 속물 같은 말보다 선비 같은 면접관들이 듣고 싶어하는 간호사로 가지고 있는 사명감, 봉사정신, 헌신, 성실함 등 지원 동기 그 후순위에 있는 나를 조금 더 인간적이며 대중들이 원하는 간호사 이미지를 표현하는 이야기를 해야 했죠.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를 인생의 지향점으로 삼은 저는 간호사를 보면 생각난 단어 몇 가지 중 봉사정신, 헌신은 사실 저와 거리가 멉니다. 사명감, 다르게 이야기하면 책임감, 성실함은 그래도 내세울 수 있긴 했습니다. 만약 그러한 마음가짐이 없더라도 일하는 순간만큼은, 유니폼을 입은 순간만큼은 간호사가 되어보자, 만약 그런 각오가 없다면 그게 있는 척이라도 해보자, 이런 모토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의 이런 마음가짐을 정의한 단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직업의식, 의무, 유니폼을 벗는 순간 한 명의 개인이 되지만 유니폼을 입는 순간 한 명의 간호사가 되는 것. 실제 이런 마음가짐은 일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죠. 이런 마인드셋 과정을 거치고 난 후 다음 단계는 다름 아닌 업무 능력이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사회물 먹지 않은 신규 나부랭이었던 저는 브라운관을 통해 봐왔던 간호사의 모습, 드라마틱한 간호사상을 머릿속에 그려왔지만 현실은 애혹했고 생각했던 모습은 먼 나라 이야기 같은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업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 무장했던 멘탈리티는 동기들과 비교당하는 환경 속에 사회 룰을 혼자 바꾸기 힘든 것을 깨닫고 나를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한 발이라도 앞서 나가기 위해 한 글자라도 더 알기 위해 노력하자였습니다. 10보 100보 앞서 나가기보다는 1보만 앞서가자였죠. 어차피 나의 업무 능력을 객관할 표준은 없었고 그나마 비교할 만한 지표는 같이 들어온 동기의 업무 능력 말고는 없었으니 말이니까요. 근무지에서 인정받기 위해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과실이 생기면 정중하게 사과하며 개선을 다짐했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건의하며 다방면으로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 시간이 지나 이러한 전략은 저에게 만족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상대방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앞서 말한 척이라도 하는 전략이 나름 효과는 있었고 어느덧 몸에 배어 행동화되었죠. 만약 제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인정받는 게 뭔 대수일까?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지. 문제 발생? 상급자가 알아서 해주겠지. 개선사항? 건의해봐야 뭐 되겠어? 들어준 척 하다가 말겠지. 하루 이틀 일이야? 피곤하게 뭘 스스로 주도적으로 나가냐? 귀찮으니까 주류에 편승하면 돼. 이런 마음가짐이었다면 너무 무미건조한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퇴사하고 싶다는 꿈을 그리곤 했습니다. 입사 순간부터 그 꿈을 그려왔죠. 제가 생각한 직업의 궁극적 목표는 노동소득을 벗어나 금융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왔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 행복한 일을 하라 같은 미디어에 주로 등장하는 책임 없는 빈말을 내뱉는 메신저들과 달리 저는 제게 직면한 현실을 살아가는 게 현명하다는 판단을 했죠. 그렇기에 퇴사하고 싶다는 잠재적 욕구를 억누르고 잘 버틸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생긴 일들에 대한 고민도 퇴사를 결정하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했죠. 내가 나감으로 같은 부서 동료들에게 업무 부담 증가로 이어져 민폐가 가지 않을까? 인생의 흐름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 퇴사 후 인생은 어떻게 계획해야 할까? 나중에 다시 간호사가 될 수 있을까 등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에 걱정하며 여러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들 속에 억눌렀던 퇴사 욕구를 실현하는데 결정적인 첫 번째 계기가 생겼죠. 업무 강도는 나날이 높아짐을 체감하고 있고 이 순간을 버틴다 해도 개선될 여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간부들은 높은 목표를 다시 세우고 그로 인해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결과만 꼬리표처럼 따라왔고 간호사 입장을 이해한다며 개선을 기대했지만 저에게 남은 건 배신감뿐이었죠. 물론 이 모든 게 당장 일을 하지 않아 내 생활이 힘들어진다면 어쩔 수 없이 억누르며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이 끓는데 99도에서 1도가 부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힘들었던 시기 1도를 채워준 두 번째 계기는 우연히 투자처에 작은 성공이 금전적 여유를 안겨주며 퇴사를 결정하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니 고민했던 일들도 알아서 해답을 찾게 되었죠. 부서 동료들에게 가는 피해, 그걸 무마하려면 저를 대신할 인력을 충원해 주어야 하는데 전체 간호계가 그렇겠지만 퇴사로 공백이 생기지 않는 이상 신규 간호사 채용 시기가 오지 않으면 극적인 인력 보강은 없습니다. 신규 간호사가 들어와 퇴사를 이야기해도 트레이닝 할 동안만 있어달라는 이야기로 달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50% 내외로 오가고 있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로테이션, 연고지동 등 불가항력의 사건들보다 그저 하기 싫다라는 하찮은 대의 명분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없었죠. 그렇다면 내가 퇴사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 그에 대한 답변은 병원이 망하지 않는 이상 평생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사고는 퇴사할 때 잠깐 접어두어야 합니다. 개선될 여지가 없는 곳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가져다 붙이며 인내하라 라는 말은 나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획과 목표, 일정 등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버티고 버텨라. 그러면 나아질 거다. 라는 말은 마른 오징어에 물이라도 짜내고 싶다 라는 말이 가장 어울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실직나는 상황에 나라는 간호사가 지금까지 올 수 있게 이끌어준 병원과 여러 의료 인력들의 은혜는 감사하지만 경제적 문제가 인내력에 역치를 내려준 탓에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계획이나 기타 부수적인 문제는 평소 생각한 인생관에 맞게 큰 틀을 만들어 설계해 나가면 되는 문제죠.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끝났다면 사의를 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관리자 직책에게 사직하고 싶습니다 라고 의사전달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사직서를 못 모르고 제출했다가 미결 처리되면 최후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경우의 수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 방법은 비열하지만 법대로 하는 수밖에요. 사실 퇴사를 할 때 사직서도 필요 없고 면담도 필요 없습니다. 카톡, 문자메시지, 전화, 대면 전달 등 어떠한 경로로든 사직하고 싶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죠. 법적으로도 충분히 명시된 말이기에 퇴사에 있어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사직서를 낸다고 했지만 받지 않겠다는 답변에 이러한 퇴사 전략을 쓰니 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며 면담하고 도의적인 책임으로 저의 공백을 메꿔줄 인력 보강을 위해 퇴사를 한 달 유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하자는 마음가짐이었지만 그 한 달도 간부들의 높은 의욕과 목표에 힘든 건 지속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일하며 입은 험해지며 늘어가는 한숨과 비속어에 비관적인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았죠. 그 이후 간호부에 가서도 면담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제가 원한 육하원칙에 준하는 언제 어떻게처럼 명확한 일자와 목표와 같은 이성적인 답변이 아닌 감정에 호소하는 감성스러운 말만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런 환경 속에 누구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경영진은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맞으며 의사들은 경영진들과 계약에 맞게 목표치에 도달하는 건 역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역시 고용주의 이윤을 가져다주는 업무 활동을 최선의 효율로 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죠. 원인 제공자를 굳이 꼽으라 하면 형편없는 의료수가 정도. 그렇지만 이 역시 결코 바뀔 리 없기 때문에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이 있듯 여러 상황과 저의 부족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현재 백수로 7개월 이상을 보내며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백수 생활에 주변에선 언제 다시 복직할 건지 걱정이 늘어가지만 당장 병원으로 다시 복귀할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 방역 대처에 업무량이 기본적으로 늘었지만 인력 구성은 큰 차이가 없는 이유로 말이죠. 예전 같았다면 없었을 문제들이 의료진, 환자, 보호자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방역으로 모든 것의 준비 단계가 늘어나며 업무 부담, 의무적 검사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응대에서 마찰, 대상자들을 납득시켜야 하는 피곤함 등 여러모로 힘들게 하는 요인은 늘어가고 비주기적으로 바뀌는 지침에 맞춰가는 것도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모순된 구조에 제도라는 구실을 내세우며 속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여러 사람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퇴사 후 생활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한편은 다시 돌아가게 되어도 이전처럼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있죠. 무엇보다 직업이라는 것은 저에게 생계, 즉 먹고 살고 누리는 것을 위한 수단입니다. 언젠가 생계에 위협이 찾아온다면 사정 안 따지고 복귀하겠지만 지금은 나름 먹고 살며 굳이 노동소득이 아닌 불로소득이라는 선택지도 있으니까요. 퇴사를 고민한다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퇴사라는 문을 열고 나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 다시 알 수 없는 문을 열거나 아니면 나왔던 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선택의 시기가 오겠죠. 그 시기를 보다 성숙하게 맞이하기 위해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꾸준히 높이며 살아가는 것, 이런 마인드로 그저 상황을 회피하고자 한 것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계획으로 퇴사를 결심한다면 후회 없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않을까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